우리가 지금 앞으로 오늘 배워야 되는 게 함수의 극대, 극소, 증가, 감소 이런 걸 배워야 되거든. 그래서 뭐 극대값, 극소값 배워야 되는데 이 단원이 어려운 게 뭐냐면 얘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아마 기말고사 되게 어려울 거야. 중간보다. 춤이 혹시? 춤은 말해? 이게 왜 어렵냐면 니네 고등학교 1학년 때 제일 어려웠던 파트 중에 하나가 근해분리 어렵지 않았어? 근해분리라고 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음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양수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추계방정식을 옆으로 돌려가면서 하는 거 기억 안 나? 근해분리? 그래서 뭐 F1이 음수고 F2가 양수고 뭐 이런 것들 그 근해분리 내용이 들어가. 그래서 어려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뭐가 어렵냐면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줄 알아야 돼. 이 두 개 때문에 이 난이도가 확 높아지거든. 그래서 그래프 개형이라는 건 너희들이 이게 왜 어렵냐면 이게 왜 어려울 것 같아? 그래프 그리는 건 어렵지 않아. 이게 어려운 이유가 출제자들이 문제를 너무 다양하게 낼 수 있는 그런 응용이 잘 되는 내용이야. 아무렇게나 내도 어렵게 낼 수 있는 게 바로 그래프 개형이야. 그래서 그래프 개형하고 근해분리 때문에 너희들이 이 파트가 좀 어려울 거야.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려운 건 없어. 내용 자체는 쉬워. 얘가 내용 자체는 쉬운데 얘가 이런 것들이 응용이 너무 용이하다. 응용이 용이하고 어려운 문제를 충분히 낼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울 거야. 그래서 뭐 선생님 예측은 못하겠지만 적분 쪽에서 만약에 니네 시험에서 어렵게 낸다. 그러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질 거야. 근데 적분 쪽에서 안 내고 여기에서 좀 어려운 걸 낸다. 그러면 약간 노멀하게. 그래서 내 얘기는 학교 시험이 만약에 요번에 노멀하게 낸다면 여기에서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올 거야. 근데 노멀하지 않고 한번 작정하고 니네 한번 죽어봐라 해갖고 낸다면 적분 쪽에서 어려운 걸 많이 낼 거야. 그래서 니네들이 딱 이제 느낌을 보면 알 거 아니야. 선생님이 요번에 좀 어렵게 낼 것 같다, 쉽게 낼 것 같다, 노멀하게 낼 것 같다. 그걸 예측해서 좀 더 그 선택과 집중으로 좀 뾰족하게 그렇게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은 어렵진 않을 거야. 너희들이 뭐 잊어버린 거지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을 거야.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줄 건데 우선은 선생님의 마풀 교과서로 좀 정리가 잘 돼 있어. 마풀 교과서가. 그래서 마풀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 예시를 선생님이 풀어주고 이거는 숙제로 낼 거야. 시너지는. 그리고 시너지 숙제 니네들이 다 하지 나간 데까지 그러면 선생님한테 이제 질문하면 돼. 다음 시간에. 그런 식으로 일주일을 보낼 거야. 알겠지? 자, 우선은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면 니네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있어. 이거를 하기 전에 이건 좀 외워뒀으면 좋겠어. 그냥 외우라고 선생님이 시키거든. 그 그래프의 개형을 너네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왜냐면 1차 함수는 두 가지 종류밖에 없지. 1차 함수의 종류는 뭐 있어? 증가할 때랑 감소할 때 두 가지 안 해? 1차 함수에서? 그러면 1차 함수에서 증가할 때는 어떨 때가 증가하냐면 자 우리가 y는 ax 플러스 b라고 했을 때 증가할 때는 여기 있는 얘가 뭐면? 양수면 증가하고 음수면 감소하고 a가 0이면 상수함수로 x축과 평행한 직선이 되고 요 세 가지밖에 없었지. 그래프 개형이나 모양이.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아래로 블록하고 위로 블록하고 두 가지였지. 그치? 이걸 결정짓는 것도 뭐였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했을 때 a가 양수일 때 아래로 블록 a가 음수일 때 위로 블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었지. a가 0이면 안 되지. 그럼 2차 함수가 아니니까 3, 4차까지는 너희들이 개형을 알아야 돼.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1차 함수하고 2차 함수에서의 공통점이 뭐냐? 그래프의 모양은 뭐가 결정짓는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결정짓는다. 그 최고차항의 개수가 어떨 때? 양수일 때, 음수일 때로 결정짓는다. 그래서 3차 함수도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로 그래프 모양이 바뀌는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3차 함수는 우리가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고 했을 때 최고차항의 개수가 a잖아. 그지? 그럼 얘도 두 가지로 나뉘겠지. 어떨 때? a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그러면 첫 번째로
A가 양수일 때는 얘 그래프가 위로 볼록 먼저 돼서 이런 식으로 돼.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야. 일반적인 그래프로. 알겠지? 여기까지. 그 다음에 자 A가 음수일 때는 아래로 볼록 먼저 하면서 얘가 아래로 볼록하고 밑으로 이렇게 떨어져. 이 그래프가 3차 함수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함수야. 됐니? 자, 그 다음에 이 형태는 그렇지만 3차 함수의 종류에는 얘네들이 없고 AX의 세제곱 같은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 이때는 첫 번째 A가 양수였을 때는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 이게 3차 함수 그래프야.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음수였을 때는 반대로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돼. 그래서 너희들이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를 외워야 돼. 알겠니? 그냥 외우는 거야 이거. 됐지? 자, 그러면 이제 4차 함수도 봐볼게. 자, 4차 함수 그래프는 y는 ax의 4제곱 플러스 bx의 세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cx제곱 dx 플러스 2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두 가지야. 양수일 때 음수일 때야.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첫 번째 a가 양수가 되면 얘가 아래로 볼록 해서 이렇게 가. 얘 높낮이는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어. 모르는 거야 그거는. 알겠지? 모양이 W 형태의 모양이야.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 W라고 해서 선생님 A가 0보다 크면 무조건 얘하고 높낮이가 같네요? 아니야. 틀릴 수도 있어. 얘가 더 내려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는 거야. 그거 몰라. 그래프 모양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두 번째 A가 음수였을 때는 얘가 위로 볼록하면서 이러한 모양이 돼. M자 모양이 돼. 자, 이것과 마찬가지로 특이한 케이스의 4차 함수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얘는 2차 함수하고 똑같이 생겼어. A가 양수면 이렇게, A가 음수면 이렇게 똑같이 생겼어. 알겠니? 그 다음에 4차 함수에서 조금 추가되는 게 있어. 4차 함수가 조금 헷갈리는 게 뭐냐면 어떤 케이스가 또 있냐면 이런 케이스가 있어.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얘가 이런 식으로 돼서 이렇게 되는 것도 4차 함수야. 그 다음에 얘가 이런 식으로 돼서 이렇게 되는 것도 4차 함수야. 근데 이거는 내가 왜 외우지 말라냐면 문제에서 너네들이 그래프 개형을 그릴 때 왜 이렇게 나와야만 하는지의 내용이 나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건 외워둬야 된다 이거야. 그 다음에 아까 3차랑 이해 갔니? 그러고 나서 이제 증가감수 들어가면 되는 거야. 알겠지? 외워야 되는 거야. 자, 봐보자 이제. 자, 3차도 있고 4차도 있고 뭐 2차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3차로 예를 들을게. 증가감수에 대해서. 자, 3차로 예를 들으면 자, 이렇게 된 그래프가 있다고 하자. 이게 fx야. 얘 3차 함수라고 할게.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야. 자, 이렇게 생긴 모양은 a가 뭐다? 그래, 양수다. 그치? 양수처럼 생긴 거야. 근데 내가 좀 구간을 좀 나눠볼 거야. 여기 구간을 A라고 하고 여기 구간을 B라고 할게. 됐니? 그럼 우리 일반적으로 A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증가한다고 보니 감소한다고 보니 그래프가 증가한다고 보지. 그러면 이쪽 구간에서는 fx니까 증가하는 구간이네. 그 다음에 이쪽 구간에서는 감소하는 구간이겠지. 그럼 이쪽 부분에서 증가하는 구간이겠지. 맞니? 그럼 얘네들이 증가할 때의 f'x의 특징을 봐볼 건데 증가하고 있는 함수 그래프에서 이 접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들 접점에서의 기울기들이 전부 뭐야? f'x라고 하지 우리가 이거를 도함수라고 하지. 그러면 이 증가하는 구간에서 f'x의 공통점이 뭐야? 전부 다 양수다. 그지? 그러면 전부 다 양수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고 이쪽 구간에서는 f'x가 전부 다 어떻다? 음수가 되는구나. 그 다음에 여기에서 f'x가 전부 다 어떻다? 양수가 되는구나. 그래서 얘에 대한 결론이 뭐냐? fx가 어떤 구간에서 증가하는 구간이 있다면 이 구간에서 f'x는 반드시 뭐가 된다?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게 얘에 대한 증명인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fx가 감소할 때는 f 프라임 x가 보다 0보다 작다. 요 내용인 거야. 이해가지? 이게 증가 감소 내용이고. 자, 그럼 이제는 좀 종합적으로 한번 봐볼게. 자,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된 fx가 있다고 해볼게. 그러면 이것도 범위를 나눠볼게.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d 이렇게 됐어. 그럼 우리가 fx의 그래프를 그린 거니까 f 프라임 x가 감소하고 증가, 아니 음수고 양수고는 이제 다 알았어. 근데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건 요쪽 부분이 좀 특이해. 요쪽 부분이 약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이때는 a보다 작을 때는 f 프라임 x의 기울기들이 다 양수야. 근데 이 순간이 됐을 때,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f 프라임 x가 양수였다가 음수로 딱 바뀌는 그 순간, 또는 fx 측면에서 봤을 때 증가하다가 감소할 때 그 순간, 그 순간에 f 프라임 x의 특징이 뭐니? f 프라임 즉 a라고 하면 얘는 0이지. 그 다음에 f 프라임 b를 뭐라 그래? 0이라고 하고, f 프라임 c를 0이라고 하고, f 프라임 d를 0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FA, FB, FC, FD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극값이라는 값으로 불러. 요런 애들을. 자, 그냥 우리가 눈치상 선생님 FA는 그럼 극대값이고 얘는 극소값이고 극대값이고 극소값이겠네요. 맞아.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극대 극소값이야.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최대값과 극대값은 같은 뜻이다, 다른 뜻이다. 최대값과 극대값은 같은 뜻이다, 다른 뜻이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구간에 따라서. 자, 예를 들어서 구간이 여기야. 여기서부터 여기야. 그러면 극대값과 최대값은 같아, 틀려? 같지?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틀리다가 아니야. 구간에 따라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극대와 극소는 최대값, 최소값으로 생각하면 안 돼.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 f 프라임 x가 0보다 컸을 때, 크다가 갑자기 작았을 때 그 순간, 그거를 극대라고 하고, 또는 fx가 증가하다 감소했을 때 우리가 극대라고 얘기해. 알겠니?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볼게. 이제 이쪽으로 한번 봐볼게. 이쪽 부분.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f 프라임 x가 0일 때 요 x의 값들에서 전부 극값을 갖게 되네요 라는 얘기를 했어. 즉 예를 들어서 f 프라임 x가 0이면 극값을 갖는다. 이 얘기는 참일까 거짓일까? 참일까 거짓일까? 참이야. f 프라임 x가 0이 될 때 x의 값이 극값을 갖는 거 맞아. 그러면 극값을 가질 때 얘에 대한 0인 극값을 가질 땐 f 프라임 x가 0이다. 이건 참일까 거짓일까? 거짓이야. 중요한 얘기야 얘들아. 왜냐면 여기에서 시험 문제 애들 많이 틀리거든. 니네 기본적인 건 알 거 아니야. f 프라임 x가 0일 때 극대값 극소값을 갖는다까지는 알 거 아니야. 근데 역을 이 명제에 대한 역은 거짓이야. 왜냐면 얘 나중에 네이버나 그런 데 한번 찾아봐. 이게 니네 깊게 나오면 이렇게도 나올 수 있거든. 예전에 학교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애들 다 틀린 적이 있어. 뭐냐면 니네 우선 기본적으로 f 프라임 x가 0이 될 때 극대 극소를 갖는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뾰족한 첨점이 있어 얘들아. 여기가 a라고 할게. 이게 fx라고 할게. 그러면 여기에서 봐. f 프라임 a가 0이니 아니니? 이때 0일까 아닐까? 니네 이거 배웠잖아. 여기에서 f 프라임 a가 0일까 아닐까? 아니야. 왜냐면 첨점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했냐 안 했니? 안 했지. 그러면 이때는 미분 가능하지 않으니까 f 프라임 a라는 값이 없잖아. 그치? 근데 얘는 fa가 극대값이야.
그럼 결국은 무슨 얘기냐? f 프라임 x가 0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다 극대극소가 되는 건 아니란 얘기야. 아니, 극대극소라고 해서 무조건 f 프라임 x가 0인 지점은 아니란 얘기야. 이해가? 그러면 이 정의가 뭐냐면 극대극소의 정의 이거 안 가르쳐주는 사람들 꽤 많아. 생각보다. 이게 나중에 네이버나 한번 니네가 한번 서칭을 해봐 하면은 극값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원래 정의는 이 점 있잖아. 요 점하고 가장 가까운 점들을 생각해. 양쪽으로. 가장 가까운 점을 생각했을 때 이쪽이랑 이쪽을 생각했을 때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지점이 있으면 얘가 극대값이다 이 얘기야. 가장 근처의 값을 봤을 때.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고 요렇게 생겼어. 그러면 여기가 A야. 그럼 이걸 극대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생기면 봐. 이 점에서 가장 가까운 점이 이쪽 부분이지. 이 점에서 이쪽이랑 가장 가까운 부분이 이쪽 부분이지. 그럼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을 비교했을 때 얘가 가장 크니 작니? 가장 크지? 그럼 극대값이란 얘기야. 그래서 연속이 아니어도 극값은 존재한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나와서 애들 다 틀린 애들 있어. 극대값은 무조건 극값은 연속이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다 틀렸다고. 그러니까 너네들은 요거를 봤을 때 극대극소를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 가장 가까운 점. 요 점 x는 a라는 데서 가장 가까운 양쪽의 점을 비교했을 때 부분을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점이 이 점이다 하면 극대값이야. 가장 작은 점이 이 점이다 하면 극소값인 거야. 이해가니? 무슨 얘기지? 그래서 요거는 좀 주의를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교재를 한번 아니 그거 안 봐도 돼. 선생님 요걸로 해줘서 해줄 테니까 아니다 시너지로 하는 게 낫겠다. 니네가 밑에 거 풀어봐야 되니까. 그치? 또 시너지 어디지? 몇 쪽이야? 125? 6? 많이 어색해? 얘들아? 응? 이름이 뭐니 니네? 이름 뭐야? 유나? 유나 넌? 성뭐? 성은? 성은하고 유나? 어차피 까먹을 것 같아 내가. 이름 잘 까먹거든? 그러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 선생님 이름 진짜 잘 까먹어. 내가 6개월 동안 가르친 애도 까먹은 적 있어. 너 이름 뭐였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서운해하지 마. 요거는 숙제로 하고 요런 거부터 해볼게. 자 이제 한번 봐볼게.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 문제씩 봐보자. 자 여기 문제를 보면 제일 중요한 게 감소하는 구간이 이거라는 얘기가 제일 중요하지. 그럼 요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f'x가 즉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4가 x는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을 때 뭐가 된다? 음수여야 된다. 요 얘기지. 여기까지 이해가? 근데 선생님 여기서 하나 빼놓은 거 있어. 못 빼놨을까? 뭐 하나 빼놓은 거 있어. 는을 뺐어. 는이 들어가야 돼. 이게 왜 는이 들어가야 되냐면 봐. 니네 이거 2차 요게 3차인데 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 그럼 이거 증가하고 있는 거야 감소하고 있는 거야? 증가하고 있지? 그럼 증가하고 있는데 요쪽 부분에서 f'x가 0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봐봐.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근데 얘가 f'x야. 그럼 얘에 대해서 fx를 그려볼 거야. 그러면 양수잖아. 얘네들이.
양수니까 증가하지. 증가했다가 이쪽 부분에서 0이 되니까 살짝 언덕 쳤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지. 그럼 이걸 우리가 증가한다고 얘기를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는이 들어가도 감소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도 감소한다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는을 빼놓으면 안 돼. 는을 꼭 넣어줘야 돼. 알겠니? 됐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알파 베타 값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자, 요거는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 되고 얘는 2하고 4니까 마이너스. 그러면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4에 3에 이렇게 되니까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알파 베타의 값은 뭐다? 마이너스 2 더하기 4를 하니까 답은 2가 된다. 알겠지? 자, 다음 유형 봐볼게. 이제 쉬는 시간 안 주지? 안 주지 원래? 준다고? 1시간 40분 하는데 뭐 이러죠? 언제 주는데? 맨날 달라? 아, 선생님 쉬고 싶을 때? 그럼 나 쉬고 싶을 때 주면 되네. 안 쉬고 싶으면 안 줘도 되고. 똑같이 해줄게. 쉬는 시간 있으면 쉬는 시간 줄게. 네, 똑같이. 니네 적응을 해야 되니까. 자, 실수 전체에서 증가한다고 그랬어.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실수 전체에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치? 근데 이렇게 표현이 될 때도 있어. 실수 전체 집합이라는 게 이렇게 표현될 때도 있거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 그럼 이건 실수 전체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니까 뭐 양쪽 끝에 다 실수 전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렇게도 표현하고 이렇게도 표현하니까 이거는 너네들이 스스로 좀 해봤으면 좋겠어. 잘 판단을 해. 그럼 f'x라는 거는 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 플러스 6이야. 얘가 어떻게 돼야만 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만 해. 그럼 우리 예전에 이 2차 함수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이 아래로 블록한 애가 이렇게 붕 떠 있어야 되지 않아? 그지? 그러려면 결국 판별식 D가 0보다 어때야 돼?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가니? 이거 알지? 요 내용? 그러면 판별식을 써서 2a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플러스 6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러면 요 범위를 풀어주면 되겠네. 됐지? 할 수 있지? 요거 부등식은? 자, 다음에 유형 3번 봐볼게. 자, 열린 구간 1하고 4에서 증가하기 위한이라고 돼 있어. 그러면 요 얘기는 자, 요거니까 x가 1보다 크고 4보다 작았을 때에서 f'x가 어때야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야. 이 범위에서만. 아까는 실수 전체였지만 여기선 요 범위에서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약간 다른 문제야. 그래서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f'x를 해보면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가 f'x란 말이야. 그럼 얘를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4 플러스 k는 f'x. 그러면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4 플러스 k는 f'x야. 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중요한 이유가 이거야.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 얘가 0이 되는 x의 값을 2차 함수에서 추계방정식이라고 하지. 그지 않아? 이 추계방정식은 마이너스 1 아니야? 그지? 얘들아, 내가 중간에 한번 물어볼게. 어려운 얘기네? 지금 얘기해봐. 속도 빠르거나 어렵거나 이해가 안 가는 거 얘기해봐. 니네 표정 보고 알 수가 없어. 너가 다 이해했어? 확실히 얘기해봐. 살짝 빨라? 이해했어? 넌 안 빨라? 알았어. 그러면 너와 너의 중간으로 할게 내가. 알겠지?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해 갔어? 근데 요거를 추계방정식이라고 얘기하는 건 니네 알겠니? 추계방정식. 2차 함수에서 얘가 x가 마이너스 1일 때, 즉 얘를 0을 만드는 x의 값이 추계방정식이었지. 그치? 그러면 이 문제에선 추계방정식이 주어져 있니? 아니면은
미지수로 돼 있니? 주어져 있지? 주어져 있으면 좀 쉬운 문제야. 그나마. 왜냐면 추계방정식이 마이너스 1로 정해져 있다는 얘기는 얘 그래프가 추계방정식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을 축으로 해서 이 축으로 해서 이 그래프가 위로 볼록하니까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애가 아래 위로만 움직이는 거야. 그랬을 때 이 범위에서 0보다 크거나 같게끔 하면 된다고. 근데 만약에 얘 요거를 몰라. 이게 미지수 A로 나왔어. 그러면 얘가 4방, 8방 다 갖다 붙는 거기 때문에 니네들이 그때부터 어려운 거야. 그게 근해분리야.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근데 얘는 그나마 쉬운 이유가 뭐다? 축이 정해져 있잖아. x는 마이너스 1로. 그래서 이제 좀 쉬워진 거야. 이해가니? 이름 뭐라 그러지? 성희? 성은. 성은이한테 한번 물어볼게 내가. 자 봐봐 성은아. 자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이 축이야. 여기까지는 알겠지.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 축인데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자. 이렇게 생겼어? 얘 그래프가? 그러면 요 내용을 만족하게 안 하니? 해 안 해? 안 하지. 왜 안 해? 이유는? 요즘 음수가 되는 쪽이 생기지 이렇게. 그지 않아? 그럼 이거 안 생기려면 너 이거 그래프를 어떻게 해? 그래 잘 안 해. 얘를 잡아 끌어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얘를 이렇게 쭉 이렇게 올려서 올려가지고 얘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때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여기에서 주인공은 누구야? 1이야 4야? 4에 의해서 다 결정되지. 그럼 4가 뭐면 되는 거야? 양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다가 얼마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3에 4 플러스 1 제곱 플러스 4 플러스 k가 뭐면 돼? 얘만 양수면 1하고 4에서는 전부 다 양수가 된다. 그래서 k의 값은 범위가 나오는 거야. 알겠니? 다 이해 갔어? 간격? 안 간격? 자 다음 문제. 자 열린 구간 1하고 5에서 열린 구간 1하고 5에서 즉 x가 1보다 크고 5보다 작은 구간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라고 말했어. 자 x는 2에서 극값을 가지면 f'2는 0이다 라고 했어. 자 선생님 아까 아니라면서요. 그래서 틀렸다고 할 거 아니야. 왜냐면 x는 2에서 극값을 갖는다고 해서 f'x가 0이 되는 건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렇지 않니? 근데 문제는 진짜 어렵니 혹시? 아니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있냐면 미분 가능하다네. 그럼 미분 가능하면 뭐하다? 지난 시험 범위 미분 가능하면 뭐하다? 연속이다. 그지 않아? 미분 가능하면 연속 아니야? 그럼 연속함수란 얘기 아니야? 연속함수에서 x는 2에서 극값을 가지면 이때는 f'2가 0이 되는 게 맞지. 연속함수가 아닐 땐 모르지만 이해가? 그래서 미분 가능한 fx라고 정해준 거야 문제에서. 이해가니? 그래서 기억은 참이다. 열린 구간 1하고 5에서 함수 fx는 연속이다. 맞는 얘기지. 연속함수니까. 그 다음에 3하고 4에서 모든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면 fx는 이 구간에서 증가한다. 맞는 얘기야? 틀린 얘기야? 맞는 얘기겠지. 그지? 그 다음에 구간에 속하는 어떤 거에 대해서 f'a가 0이면 x는 a에서 극대값 또는 극소값을 가진다고 했어. 이건 틀렸어. 이유가 왜 그럴까? 자, 아까 내가 얘기한 것 중에 이렇게 생긴 애가 있었어. 그러면 요때 여기를 a라고 하면 f'a는 0이 되는 게 맞지. 근데 얘는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니지. 왜냐면 증가했다 감소하는 것도 아니고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안 된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된다는 거야. 알겠니? 한 문제만 더 풀고 너네들 요거 밑에 문제 하나씩 풀어보자. 자, 요거 한번 봐볼게.
자, fx는 x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3 플러스 a래. 근데 극대값이 5래. 그지? 자, 극대값이 5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얘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건 얘는 몇 차 함수다? 3차 함수다. 3차 함수인데, 그치? 3차 함수 맞지? 근데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선생님이 가르쳐줬지. 얘는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니 음수니? 양수지? 그럼 양수면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단 얘기야? 맞지? 그러면 이걸 왜 구해야 되냐면 얘를 미분해 볼게. f'x를. 그럼 2의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3 더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요거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를 계산해 보면 2에 요거를 x 플러스 1로 묶어 볼게. 그러면 2 곱하기 x 마이너스 3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는 x 플러스 1 곱하기 2x 마이너스 6 플러스 x 플러스 1 그러면 x 플러스 1 곱하기 3x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지 않아? 인수분해하는 거야 그냥. 그지? 그러면 f'x가 0이 될 때 x의 값은 결국 마이너스 1 또는 3분의 5가 되지. 맞죠? 그래프 개형을 왜 따졌냐면 너네 마이너스 1하고 3분의 5야. 여기가 마이너스 1이겠니? 여기가 3분의 5겠니? 마이너스 1이겠지. 그치? 그럼 기다려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분의 5지. 맞아? 그러면 그때가 5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에서 5야? 3분의 5에서 5야? 마이너스 1에서 5잖아.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때려 넣었을 때 값이 얼마가 나온다? 5가 나온다. 그럼 A의 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개형을 봐주는 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바로 알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어디가 극대고 어디가 극소인지. 알겠지? 자, 이제 선생님 풀어준 거 밑에 문제 한 문제씩 유형 5개 유형했지? 거기서 한 문제씩 한번 풀어봐.